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최근에 날씨가 정말 무더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항상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는 정말 네, 뭐 2차전지부터 로봇, 뭐 거기에 또 자동차주, 또 반도체까지 정말 상당히 강한 장이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 힘들었던 물가도 잡히고 또 금리도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또뭐 미국발 악재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그 수급들이 테마 쪽에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 돈이 없으면 네, 이런 현상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도주도 쉬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고객탁금도 보면 이제 한 57조 원, 6조 원, 뭐 8조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고 있고요. 신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일단 수급상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도 두 자리, 세 자리 상승 종목들은 강한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물론 이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핵심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또 밸류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국내 배터리 3사와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올라왔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부터 뭐 최근에 이제 이거테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 가깝게 한번 어떤 수익성을 수익률을 좀 찍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께 상당히 저점을 선침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뭐 동성하이텍 같은 조선주, HS엔진, 현대중공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흐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연결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상 이렇게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좀 양해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템버거 관련된 종목들이 다 특강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이렇게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또 특강 내용도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대로 관련 내용들 이런 식으로 특강합니다. 이런 PPT 자료 가지고 특강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앞으로 하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니까요. 이번 특강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은 이제 종목 관련 특강, 자이언트 밸류 특강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는 특강이고요. 네, 8월 10일 날 진행합니다. 저녁 8시에 진행하고 바쁘신 분들은 이제 녹화 영상들 제공해 드리고요. 이번에 제목은 네, 뉴 템버거 기대주. 네, 지난번 네, 연초에 템버거주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에코프로가 핵심적인 기업들이었고요. 코스모학이라든지 자동차주들 또 거기에 따라 반도체까지 쭉 했는데 그 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좋았죠. 에코프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템버거 그러니까 새로운 템버거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번 커리큘럼에서 진행하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역대급 승행 그 수출에 흥행하고 있는 또 기대주 결국은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주도주가 지금 시장을 또 앞으로 이끌어 가겠죠. 이 핵심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AI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계속 그 좀 증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지금 닮지 않으면 후회가 될 뉴펜버거주에 대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보너스로는 이제 한미 반도체 다음 타자를 찾아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은 가격적으로는 이제 49만 원인데요. 2개월 서비스 드리는 거니까 상당히 여러분께 정말 좋은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강도 들으시고 2개월 상품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거. 전화번호가 1668-4392입니다. 그동안 특강에서 스타주들은 간단히 체크해 보면 네, 2차전지 쪽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고 하면서 에코프로부터 뭐 코스마 이런 기업들이 뭐 최근에 뭐 DNT도 300% 넘었죠. 네, 300% 넘었던 것처럼 이런 네, 특강에서 다 했던 종목들이죠. 300% 상승했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됐으니까 대부분 하나기술도 다 여기 이천지 쪽에 관련된 스타주들이 특강 종목에서 알려드렸고요. IT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이렇게 특강했던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좀 네, 매매도 하면서 활용했는데요. 네, 하나마이크론도 그랬죠. 네, 뭐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이제 간단히 한번 예로서 제가 반도체 쪽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 하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알려드립니다. 패키징 쪽으로 관련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실질적으로 AA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A4상으로 패키징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칩을 잘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잖아요. 우리가 원단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특강합니다. 네, 특강 이런 식으로요. 내용 하나씩 하나씩 하고 뭐 기업에 대한 전망들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뭐 STI도 마찬가지입니다. STI도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면은 네,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IT 쪽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이 다 좋게 올라왔죠. 네, 핫했죠 올해 안에. 자동차와 마찬가지고 송우부터 마지막 현대 오토웨버까지 좀 핫하게 스타주가 나왔습니다. 기존 특강했던 종목도 계속 좀 올라간 종목들이 여기에 연결되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성하이텍 네, 이런 부분까지 쭉 해서 반영되고 있고요. 노버주는 노버주, 노버티즈, 또 현대 HSN도 핫하게 움직였었죠. 네, 이런 식으로 또 했다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특강 아니고 또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이건 주식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네, 정기결제를 통해서 매월 25만 원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실 분은 네, 뭐 아까는 특강이고 이거는 정기결제입니다. 1668에 4735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좋은 기회로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부분은 특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방금 정기결제.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여러분들 네, 특강도 받으시고 네, 2개월 서비스 받으면 아주 좋은 네, 기회라 보시면 되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예, 이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주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피치사, 미국의 신용평가사 중에 이제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 너무 이제 이름 그 강등이라 하니까 엄청나게 좀 충격을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적으로 이제 하향이죠. 그래서 이번에 피치사가 이제 네, 트리플 A의 어떤 신용 평가를 미국을 갖고 있는데 이전에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 부채한도 이슈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네, 앞으로 강등할 수 있다. 5월 24일 날 미리 말했죠. 시장이 그때도 조정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1일 날 강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약간 이제 불안 요인이 좀 컸습니다. 네, 크면서 비테크 쪽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국채금리가 올라갔죠. 네, 최근 그 이유 때문에 강등하면서 국채금리 올라갔고 또 여기에 재무부에서 또 1조 달러 또 발행해가지고 또 사용하겠다. 결국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발행해가지고 운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부담되는 쪽이 이제 비테크 쪽이 됩니다. 그래서 비테크 관련해서 이제 좀 조언을 받다 보니까 이제 비테크 쪽이 시장하니까 시장도 시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은 이제 부채 한도를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달러를 찍어서 예, 세계적으로 공용 통화가 달러다 보니까 네, 2006년도에는 부채 한도가 8조 2천억 정도 됐다면 달러 됐다면 지금은 이제 31조를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국가이기도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못하죠. 미국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가 계속 올라오면서 네, 달러를 찍어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제로금리 수준에서 최근 강하게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피치사가 이제 신용을 하향했는데요. 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런 부담은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또 예, 어떻게 보면 조정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이 예, 스탠더드 푸어스가 이제 예전에 한번 강등하면서 시장 충격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은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상향했죠, 일부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둔 부분은 뭡니까? 뭐, S&P, 스탠더드 푸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무디스도 신용등급에서 최상위 쪽으로 이렇게, 또 유지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부분에서 좀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 같고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만큼 혹시나 만약에 신용도 떨어지면 어떤 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어떤 인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보면 2011년도에 한번 충격 줬었는데요. 그때는 다른 요인이 아니었죠. 유럽이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에 그게 후행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유럽의 재정위기였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은 이제 유럽은 예, 그 유로화를 쓰죠.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다르죠. 예,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때도 환율이 급등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로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출하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좋았겠지만 역으로 네, 관광하는 네, 남유럽 쪽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달러가 900원 정도 했다가 달러가 1,400원, 300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외국으로 나갈 때 준춤하겠죠. 네, 그거 마찬가지 보시면 돼요. 수출할 때는 좋은데, 그래서 독일 쪽은 이쪽은 좋은데 이제 남유럽 쪽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 때 그때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때가 바로 유럽 재정위기 때가 더 컸다는 거죠, 영향이. 그러니까 이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음,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미국 이제 딜포트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좀 연결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요에 있어서 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중요한데요. 네, 그때는 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하게 되면 EPS의 평균을 봤더니 이제 76 정도 되는데 평균 5년 지금 현재 82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의 기업들의 흐름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네, 지금 미국 경기에는 긍정적이고 또 흐름에서 연결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기업 뭐 우리가 이제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주말에 그 어떤 미국의 어떤 지수를 보더라도 크게 이제 상승하다 좀 밀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업률이 거의 3.5입니다. 안정고용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다음에 또 금리 뭐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은 이제 부담 주고 있는 게 비테크 쪽 부담 주고 있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꺾어주려면 결국은 네, 아마 8월 10일 날 네, CPI 물가 지표를 했을 때 좀 이때 이제 또 둔화되면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또 이런 부분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또 이런 부분에 막혀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비스 지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봤더니 이제 지금 17 정도까지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변동 순간 20에서 40 구간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아래쪽 하단부에서 네,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공포 지수가 20을 넘어갈 경우가 좀 변동수 커지지 아직까지는 네,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0을 넘어가면 좀 시장이 또 혼란스러워지겠죠, 일부. 근데 그러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달러 부분도 한번 보면, 네. 네, 달러 인덱스 부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작년에 힘들게 했던 이 추세 흐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이 부분만 잘 해서 또 내려오면은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되겠죠. 달러 인덱스도 하여튼 반등 구간에 있지만
네, 아직은 크게 우려할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이 좀 이제 최근에 7월 26일 날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좀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쏠려 있어 순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올 연초에 뭐 앱튠 쪽이 강하게 한번 떴었고 로봇주들, AI 챗봇주들이 뜨면서 시장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네,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2차전지 쪽 이런까지 흐름들이 좀 네, 반영됐었고 그다음 반도체까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도주가 쉬어가다 보니까 네, 하루살이 뭐 테마 쪽이 상당히 강했던 짧은 순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주도주 쪽, 특히 미국의 첨단망, 공급망에 의해서 시장이 좀 주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할 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AI 사업도 그렇고 로봇,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반도체 IT의 지원 없이는 안 되잖아요, 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고. 전기차 같은 큰 어떤 새로운 산업의 변화, 예, 주도주라는 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산업과 부각되는 쪽이 맞겠죠. 코로나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주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처럼 지금은 이제 전기차 쪽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배터리 쪽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네, 전기차 공장이 지어지고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건설 기계라든지 뭐 전선 쪽이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 캐터필러라든지 우리나라 뭐 건설 기계 중장비 쪽으로 상당히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엔터 쪽은 상당히 앞으로 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 사이드에 조선하고 반도체는 내년에 상당히 더 어라운드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 970% 정도 내년에 좋아지고 반도체 그 조선 쪽은 한 140%대. 그리고 미국도 내년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가장 이익이 좋아지는 쪽.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시장이 돈이 들어온 거 보면은 첫 번째 물가가 꺾였을 때가 뭐 그때 상시 강하게 좀 물량들이 좀 들어왔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첫 번째가 네, 그러면서 돈이 상당히 시장으로 유입이 크게 좀 들어왔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네, 금리를 인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네, 시장이 또 앞으로 금리 네,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차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이 좀 강하게 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고 봐서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내년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물가 그 CPI가 이번에 이제 8월 10일 날 발표하겠지만 확실히 수치상으로 8.5 정도에서 3.0까지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그 생산자 물가도 11%에서 0.2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꺾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시장에 돈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2차전지 쪽 성장주 쪽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하락장 이후에 처음에 돈이 들어간 쪽이 성장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성장주에 가장 먼저 올라가죠. 그게 2차전지 쪽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돈이 또 한 번에 강하게 도입된 거 보면 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2차에 강한 수급들이 쭉 해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도 간단히 체크해 보면은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지수 간단하게 추세 선상은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 네,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이제 네, 보시면은 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1선, 뭐 61선 큰 변동 없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 이제 워낙 네, 시총 상위 쪽이 2차전지라든지 이게 커져 있기 때문에 영향 많이 받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 추세는 상당히 견조하다, 정별되어졌다 이쪽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느껴졌지만 네, 정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유입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 지수도 한번 간단히 체크해 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네, 어디를 보고 가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저는 미국의 첨단만 공급 배편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뭐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쪽에 우리가 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 않고, 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지금, 배터리 사업도 짓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짓고 있고, 지금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잖아요. 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을 보라는 게 뭐냐면, 어, 결국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이 원하는 이쪽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고 있고,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도 자동차 이쪽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진출하고 있고, 이차전지도, 배터리 3사가 다 미국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쪽을 보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관련이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AI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HBM, 삼성 밸류체인 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하고 조선, 이렇게 코스피 하락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 뭐 AI 경쟁에서 반도체, HBM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1조 달러 HBM 양산 들어가고 있고, 천안 쪽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HBM, 우리가 이제 이 패키징 쪽으로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실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하고 관련해서 또 AMD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쪽을 긴급 투입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 상반기에 25조 원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 있고요. 역대급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부적 이 시설들입니다. 시설들. 내부적인 이제 장비, 소부장들이 이제 증설이 이루어지면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메모리 쪽은 이제 삼성, 하닉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생산에서 어디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AI 쪽도 하면서 하는 회사도 보면 그잖아요. 엔비디아, AMD 이런 주문들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은 삼성 아니면 TSMC로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에서 AI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를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많이 종목도 알려드렸죠. 많이 알려드리고 또 연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어테크스 지금 많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분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요. 에르트리움도 어떻습니까? 일단 설명 다 방송에서 계속 알려드렸던 종목들인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하나 마이크론부터 여기서 다 그 부분을 다 못하지만 그래서 최근 유니셈에 대한 부분을 간식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이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잖아요. 추가적으로 눌림목 구간들 형성하고 있고 상황에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로버 관련된 기업이고 정화장치 쪽이죠. 관련해 이렇게 보시면은 또 연결의 반도체 안에서 또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저번에도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분리막 쪽에서 미국 그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더 증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국의 실적으로 부족합니다. 2025년도 가게 되면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내용에서 한번 이제 관련된 자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안에서 보면 실적으로 2025년 되면 넘어가게 되면 분리막을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장기 쪽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에코프로처럼 밸류체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수입에다 썼는데요. 에코프로처럼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보면은 이런 밸류체인을 쭉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도 키우고 또 여기에 전구체 사업도 하고 리튬 사업도 하고 하니까 뭐 꾸준하게 보시면 좋은데 일단 반도체 쪽은 뭐 관련해서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SKI 분리막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뭐 중국 소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회사 제품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 일본 쪽에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쪽의 기업들에게 지금 원료를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그럼에서도 이제 중국 북미 시장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이제 요약해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강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또 추가적인 내용은 또 연결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